자, 시작하겠습니다. 화요반의 무문관 29과 할 차례입니다. 비풍비번이다 그러죠. 그래서 바람도 아니고 번도 아니다 이런 뜻인데요. 육조해능 스님이 요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를 보자. 어쨌든 제가 이제껏 가르쳐 드린 것은 가나선 수행법이에요. 요 화두 무문관은 가나선 수행 방법으로 몇 단계의 아공, 구공, 제공, 아공, 법공, 구공, 제공 이런 식으로 쭉 공공공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문관은 가나선 명상에 해당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가나선 수행 체계에서 가나선 명상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선의 그 수행 도표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가나선자가 나타나는 현상, 2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 단계별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 왜 이걸 하느냐 하면은 그건 생사해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선정은 6세기 초 달마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단계를 오늘 설명을 성공적으로 하면 그러면 대박 난 거예요. 일단은 그렇다 치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진도는 빼고 난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봅시다. 6조가 풍량찰번해서라고 하죠. 근데 이제 한자 해석을 하면 문장이 보여요. 이 양자는 드날린다라는 양자고요. 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찰 찰자예요. 번이라고 하는 것은 깃발 번자예요. 그러면 바람에라고 하죠. 바람에 사찰의 깃발이 움직인다. 움직일 양자니까. 그러니까 사찰의 난간에 사찰의 그 깃발이 많이 길게 꽂혀 있는 이게 바람에 톡톡톡 움직인단 말이야. 그거를 인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늘 그 내용 보면 보이죠. 요 이승이 대론하되 그랬어요. 요때 있을 유자죠. 있다 누가 두 스님이 있어서 대론하고 있을 때라고 해서 인자가 여기까지 내려와. 그러니까 이제 그 글자는 끝을 봐야 그것이 어디서 낙착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대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이죠. 그래서 대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죠. 예, 대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일운 번동이라 하고, 한 스님이 말하되 운자는 이를 운자니까 말하되 번동이라 하고,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스님은 이랬어요. 일운. 한 스님은 말하되 풍동이라. 야, 깃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에 바람이 불으니 깃발이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승려가 말할 때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한 스님은 야, 바람이 움직인 게 깃발이 움직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육조가 뭐 할 때? 풍량찰번하는 것을 가지고 이승이 대론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육조가 그 상황을 목격을 한 거야.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왕복 중
왕복 증미 계리언을 딱 끊어줘야 돼요. 왕복이라고 하는 것은 왕복한다라는 뜻이니까 반복한다 그 말이에요. 두 중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야, 이씨, 깃발이 움직이는 거지 무슨 바람이야 이러고 또 이제 따지고 있어요. 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를 서로 따지는데 마무리를 미자는 이 안일 미자거든. 그러니까 마무리를 못 짓는단 말이야. 왕복하고서 이 중들이 말이요 계리를 따지는 것을 반복하는데 계속 멈추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조가 운하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 이제 육조 스님이 말았다. 지금 사실은 나는 그 한자를 문법식으로 해석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해인사에서 한학을 배울 때 그냥 무식하게 통으로 외워버리거나 통으로 그냥 인지 그 뜻만 알면 글자의 뜻만 알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조립을 스스로 해버려 그냥 나는 스스로 그렇게 하는 습관으로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뭐 4년 동안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대충 한자 뜻을 알면 그냥 내용이 돌아가. 그걸 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조가 말하되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많이 숙달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게 지금 내용 번역이 확실히 돼요 안 돼요? 무엇이 지금 설명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안 돼? 미꾸라지 똥 싸는 소리 하고 있어. 아, 어려운 건 공부를 안 해와서 그런 거고. 불시풍동이요. 불시번동이다. 두 스님한테 한마디 탁 던지는 거야. 풍동,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제 질문 던질 때 어떤 게 본래 묘목입니까? 라고 질문 던져서 한 사람은 풍동이야, 한 사람은 번동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와 똑같아. 그냥 둘 다 양쪽 다 그냥 타닥 뺨을 내리는 거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인자심동이다 이랬어요. 인자심동이다. 인자는 어질 인자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두 분 스님들이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인자가 아니라 막 그대 자자 그대 자자라든지 뭐 군자라든지 뭐 이렇게 그대들 말이야 틀려서 이렇게 지적한 게 아니라 요 당시 육조 스님이 아마 계급장이 좀 출가하기 직전이나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건 점잖게 불러준 거지. 어진이들이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심동입니다. 불시풍동이요, 불시번동이요, 그것이 아니라 심동입니다. 탁 한마디 턱 던진 거야.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요, 바람이 깃발을 움직이게 한 것도 아니요, 그것도 아니요, 오직 그대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이거 탁 한마디 던지니까. 그럴싸해? 네. 바로 그거야. 근데 이걸 바라보고 있는 무문관 아니야 무문 스님 요거에 대한 평가를 뭘 하겠겠어? 배워봐야지. 볼 것도 없어. 풍동, 번동 다 틀리고 심동이라고 말한 당신도 실수했다라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요. 왜 그러냐?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뱉어내버리면은 본래 면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이승이 송연했더라. 그 두 스님이 말이요. 송연했다고 하는 것은 막 아주 당황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주 계면쩍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송연하다는 것을 거기에 무슨 문법이 필요해. 느낌이 오잖아 벌써.
그럼. 두 스님이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은 거잖아. 송연했다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잖아. 이치가. 깃발도 틀리고 바람도 틀리고 마음이다. 마음이 움직였으니 그놈 바라보고 분별심을 일으킨 거 아니냐. 마음이 움직인 거다. 이렇게 딱 하니까 심동 맞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두 스님이 그냥 아이고 대단한 분이 나타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송연했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바로 이것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도를 성취한 사람은 핵심을 볼 줄 알고 근본을 말할 줄 알고 근본 자리에서 늘 중심 잡고 있다 하는 차이점이 그거야. 우리 중생은 견몬각지에 속아버려. 이 몸뚱어리 가지고 있는 것에 속아서 이놈 중심으로 살라고 그러고 이놈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러고 이놈 잘 먹이려고 그러고 이놈 잘 놀게 해주려고 그러고 이놈 몸뚱어리 노예가 돼가지고 이거 중심으로 인생 살다가 하다닥 가면서 또 땅에다가 기부하고 근데 기부만 하면 다행인데 지 안에 들어있는 영혼의 보배까지 하닥 그냥 육체를 버림과 동시에 영혼도 버려버리는 거야. 폐기처분 시켜버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느냐 하면 있고 말고 오지. 영혼을 왜 폐기처분해요?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업을 가져간다. 예를 들어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자가 됐다는 뜻이거든. 당신 주체자가 된 거요. 끌려가거나 버린 것이지. 자기를 폐기시켜버리는 사람이 무슨 주체자가 돼가지고 내 영혼은 내가 끌고 갔어라고 말을 어떻게 그 단어를 거기다 붙이냐는 거야. 엄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자, 봐. 우리가 정신차원에 들어가면은 베타에서 알파 상태로 들어가면 수면 상태라고 했잖아.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세타, 그 다음에 들어가면 델타, 그 다음에 들어가면 플랫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핵심은 뭐냐면 지와 관을 이용을 해서 요 들어가는 순간순간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리딩하느냐 끌고 가느냐의 차이점을 점검하자고. 지는 산매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것에 기술적인 부분을 사용한다 치자. 그러면 관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이잖아. 예를 들어서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상태나 베타 상태나 세타 상태나 요 상태로 들어가면 깊이 잠들었다 치자고. 근데 깊이 잠들었는데 당신 통찰 됩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분명히 안 된다 할 거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 기술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기술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 그게 뭐지? 자, 지관에 기술이 하나가 또 삽입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분명히 아는 것이고 말하면 저리 할 건데 질문 던지면 대답을 못해. 삼매. 지지. 삼매는 지에 해당되지. 지가 하나에 집중했을 때 지를 됐을 때 그걸 인정하는 게 관이라면 거기서 그걸로 인해서 삼매가 또 좀 더 깊어지고 삼박자가 이제 삼박자가 이거야. 결국은 내가 말하는데 활구라는 거요. 활구. 다시 말할게. 우리가 그 알아듣기 좋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요. 그렇지, 사티.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서 내 마음이 깨어있음이라는 것이지. 정말하자면은 내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데 나도 같이 그냥 잠들어 버렸어. 이건 뭐야? 나를 놓친 거잖아. 놓쳤으면 어떻게 돼?
꿈속에 내가 완전히 몰입돼 버렸기 때문에 나를 놓쳤으니까 이건 사티가 아니라 혼침이라고 한다. 여러분 그 다 아는 사실이잖아. 혼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내가 잠에 빠져서 나를 놓쳐버렸어. 근데 이러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반 같은 경우는 사티가 경험을 하고 지금 하자면 몸은 잠은 재워도 육체는 막 이렇게 먹먹해서 잠들어서 감각이 거의 사라진 상태고 정신은 깨어있는 것을 체험을 했잖냐 이거야. 네. 바로 그거야. 대답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티라는 거야. 깨어있음. 내가 깨어있지 아니했을 때는 그냥 나도 뭐 이렇게 깜빡 잠들어 버린 것을 사티가 아닌 상태고 활구가 아닌 상태다는 것이야. 그러니 이 기술적인 부분을 여러분은 맛을 받고 이미 감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딥 마인드 상태, 딥 정신 차원에 들어갔을 때 그걸 계속 기술적인 부분으로 갈고 다듬어서 깨어있고 인지하고 있고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기술적으로 딱 들어가 버려. 지금 하자면은 깊은 정신 차원에 들어갔는데도 깨어있음, 깊은 잠에 있는데도 내가 깨어있음의 기술을 성취하고 있으면 그때는 내가 주지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님, 내가 죽으면 내가 내 영혼은 내가 끌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때 대답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티가 됐을 때. 무의식 상태에서도 나를 놓치지 않아야 그거지. 바로 그거에 플랫 상태 삐 하고 이렇게 필름이 끊겼는데 그 상태에서도 나를 놓치지 않는 사티가 거기다가 통찰까지 관법까지 관법하고 사티하고 색깔이 약간씩 달라요. 인지하고 집중하는 거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데 명확한 깨어있음 사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세 가지 기술은 절대 불가결한, 지금 하자면은 지, 관, 사티는 삼박자의 기술이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니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의심이다. 의심. 가나선이 의심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그 의심이라는 게 의심이 이렇게 그 의심은 사티를 하기 위한 방편 아닌가요? 내가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으면 너무 꼭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의심은 일심으로 모아가는 주제다. 주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모티브 역할을 한다. 동기부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것은 지관상수는 깨달음이 미미하고 없고 미미하다. 이게 색깔이 달라. 묘한 것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하고 연관이 돼서 이 반작용 역할을 해요. 스프링을 누르면 튀어 올라가는 것처럼 의심을 일으키면은 깨달음이 이게 반대급부 이게 커질수록 이 깨달음도 빅뱅처럼 커지는 반작용 역할을 해서 따라와 이게 같이. 그런데 지관상수만 가지고서 있으면 사티는 어떻게 얻을 수 있지만 깨달음은 이게 반작용으로 그게 크게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묘한 게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요는 이 4대 기술이라고 그래요. 명상의 4대 기술, 지, 관, 사티, 의심. 그래서 내가 수행체계의 명상을 말하는 사람은 4가지 기술의 의심 대신 의심을 빼버리고 대신 여기다가
주제를 넣는 것이야. 즉 다시 말하자면 산책 명상, 걷기 명상, 차 명상, 기타 주제를 여기다 넣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내가 어떻게 해서 참 이렇게 참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나? 우리 해봤으니까 이제 그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진도 또 나갑시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기초 걷기 명상은 이제 건너뛴 사람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 그러나 구체적으로 걷기 명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PPT로 자료를 올려놓고 구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선 할 때는 의심, 어떤 스님이 뭔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라는 얘기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원시 시대의 공부 방법이고, 지금 현대적으로 제대로 수행체계를 배우는 사람은 금방 이제 지, 관, 화두 3대 노선과 사티까지 들어가고 4개의 기술을 사용하는데, 여기다 하나 추가한 게 뭐죠? 의심, 지, 관, 사티. 이 사티가 활구라겠잖아. 성성적적하고, 요 4가지에 한 개 추가한 게 뭐냐면 활구처라는 거예요. 처. 어느 곳에 마음에 낙점을 들고 화두를 둘 것이냐. 저기 송담스님은 배꼽에다 호흡하고 합쳐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송담스님 스타일이면, 또 저 영감 저 진재스님은 2m, 3m 앞에다가 화두 들고 이렇게 화두 드는 방식, 낙처를 거기다 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주장하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5가지 기술이 구체적인 한 개 한 개마다 실력을 업데이트 시켰을 때, 중간고수 이상이 됐을 때에 이 사람이 환경까지 갖추어지면 더 말할 것도 없지. 거기다 영맹정진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이게 거기서 3대 요소가, 그 다음에 외호가 딱 갖춰지고, 내부의 5대 기술과 밖에의 3대 요소가 잘 맞아떨어져서 4대 요소가 맞아떨어져서 착 하고 밀고 나갔을 때 이 사람이 성공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돼서 내가 저는 스님 그게 관이 인정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관이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개념을 저도 이제 스님한테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개념을 했을 때 이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제가 이제 참선을 하면서 이게 딱 맞았을 때 그게 이제 인정이 돼요. 그럼 인정이 딱 됐을 때 그 좀 더 막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무엇을 인정한다고 한지다. 무엇을 인정한다고? 저렇게. 이거네, 스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네 했을 때. 자, 봐요. 여기 보면은 참의, 참정, 참구, 활구, 참처. 내가 옛날에 기술적인 부분에 5가지를 다 적어 놓았는데, 이제 저게 이해가 될 거야. 이제 지금 오늘 얘기했으니까 더 확실하게, 스님이 참의, 참정, 참구, 참활구, 참처, 5가지 얘기했는데 이제 알아듣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구처가 화미와 화두를 나눈다. 참구처가. 그리고 여기 보면 사티라고 써졌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저 5가지, 6가지를 화두의 기술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의도 의단 동로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열심히 등업시켜야 되고요. 참정이라고 해서 삼매의 힘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참구라고 해서 관찰,
간법, 그것도 관하는 힘도 매우 중요하고요. 활구락에서 이게 화두가 살아있다, 죽어있다라는 차이점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일념 상태가 유지되고 화두가 살아서 쫙 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와요. 살아있으면. 근데 화두가 죽어있으면 사구라고 그래요. 죽을 사자. 이 사람은 죽은 화두를 들고 있는 것이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위에는 사띠 화두와 화미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고도 저거 내가 통찰 명상, 영상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화두를 들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떠올린 걸 적었는데, 요는 지관상수를 훈련시키지 않거나 간화선 행자들한테 지관상수의 실력을 검증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제대로 간화선을 지도해 준 것이 아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노스님들이, 선방의 방장스님들이 죽인지 밥인지 모르고 무식하게 열심히만 한때 했다가 다 후퇴하는 경우는 저것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다 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무문할 불시풍동이요, 불시번동이요, 불시싱등이요, 심적연 조사오, 약향자리 견득친전하면 방지승 매철 득금과 조사 인준불금이나 일장 루드다라고 나왔어요. 자, 번역하겠습니다. 평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조주 육조 스님하고 요 대화 나눈 것을 가지고 이제 당신이 그것에 대한 설명하는 것이에요. 무문활 그랬어요. 이 왈자도 가로왈자라는 것은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불시풍동이요. 아까 얘기한 것을 이제 반복을. 그래서 풍동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불시심동이야. 육조 스님이 심동이라고 말한 그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문 스님이 선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런 데에서 빛이 나요. 두 스님이 깃발이니 바람이 지적한 거, 그 육조 스님이 기가 막히게 해능 스님이 한 방 날렸는데 무문 스님은 한 방 날리는데 또 위에다 또 한 방 더 쳐버렸어. 이게 심동도 아니야. 해능 스님 당신 말이야 심동이라고 말하면 그것도 틀려서 이렇게 한 방망이를 날린 것이 멋지다. 심적연조사오. 이게 무슨 말? 심처라는 의문사를 끼고 있어요. 어느 것을 조사께서 약향자리라고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2시 반이 왜 알람이 돼 있지? 만약에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본래 면목이에요. 당신 그 본래 면목을 향해서 조사 당신 말이야 자리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느 곳에 견초를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견득 친절하면 견초를 친절하게 견득시켜주면은 이런 뜻이야. 친절하게 견득시켜주면은 그거는 실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 꺼내서 견처를 본래 면목 자리를 이렇게 해능 스님이 가르쳐주면 그거는 무문 스님이 봤을 때는 그거는 혼나야 되는 거야. 방지 이승 매철 득금이라 바야흐로 지 알지자죠. 이승은 두 스님이 철을 매매한다 해서 철을 팔아서 금을 득하게 해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쇠부치를 팔아서 금을 얻게 해줬으니
그것인 저 육조 스님 당신 옳다고 말하겠느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조사 인준 불금이나 조사께서 육조 해능 스님이 인준 참지 못해가지고 불금했으나 금지어를 말해버린 거야. 금지하지 금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준해버렸으니까 일장 누르로다. 일장 한 방에 그냥 누루 세버렸다. 실수했다. 셀루자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또 육조 해능 스님을 그냥 혼내켜 버린 것이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핸드폰 소리 나네. 너 음에 못 살아. 풍번심동물 일장 영광하면 지계 계구가 불광화타로다. 이 이제 개성을 푸고 맞추는 거예요. 바람이 번하고 심동을 일장 영과하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깃발을 움직이거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일장 영과다. 그 한낱 다 실수다 이 말이야. 응? 지지 계구가 불광화타. 다만 지자, 이 지자는 다만 지시대명사죠. 다만 알게 한다. 입을 열어서 알게 하는 것은 불광화타로다. 깨닫지 못한 이야기로 떨어져 버린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 일러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멋지게 한번 시를 날리고 마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30과 적심적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산책 명상을 꺼내는데 어디 가버렸구나. 얘 불안하게 시리 말이야. 강의 준비. 툭툭 떨어져. 꺼내놨었는데 어디 가버렸어. 다시 열어야 돼. 자, 산책 명상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이제 드디어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기초가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도록. 왜 그러냐 하면은 토요반도 배우기 시작했거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그 명상의 파워는 얻은 상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우째 하지 말까? 아니요. 그러면 내리자고.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공원을 걸어다니면서 하는 것을 하책 명상이라고 그래. 그냥 생짜배기 명상이라고, 생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은, 덜 익었는데 막 퍼먹는 현상과 같다. 그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결국은 정신 차원으로 깊이 들어가는 산책 명상을 해야지, 틱나탄 스님이 애들 손잡고 천천히 산책하면, 이게 산책 명상이야, 걷기 명상,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생뚱맞은 걷기 명상이다. 생뚱맞은. 중요하자면은 그 걸으면서 정신 차원에 진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냔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마음으로 정신 차원에 들어가서 걷기 명상을 하겠다라는 이론이요.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은 오직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산맥 훈련을 시켰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인위적 정신 다운이라는 깊은 정신 차원에 들어가는데, 몸은 잠을 재우고 정신은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서툴어도 법하신도 이해를 해. 저 양반이 공부에 영 취미가 없는 사람인데도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본인도 안다, 감지한다고. 왜냐면 무식하게 그냥 앉아있다 보니까 어느 때는 내가 몸이 좀 평안해져서 정신은 깨어있으면서 이렇게 정신 차원에 들어가는 것이 이거다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는 고급 정보고 실습을 무식하게 막 현장에 가서 막 한강 걷기 뭐 남산 걷기 하는 사람들은 이건 유치원들이 하는 그 걷기 명상, 산책 명상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중국 고급 명상으로서 굳이 우리는 현장에 가서 걷지 않아도 실전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걷기 명상을 하면은 빨리 이 경험에 도달할 수 있고 고급 산책 명상을 체득할 수 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걷기 명상을 정신 차원에서 나는 해.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을 앉아 있으면서 정신 차원에 집어넣으면서 걷기 명상을 한단 말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자네도 나한테 싹 한번 던진 말이 있어서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빙긋이 웃는 것은, 스님 나는 이상하게 잠을 자면 붕붕 달아요 라는 말을 언제 본인이 했나 누가 했나 나한테 한 사람이 있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몸에서 영혼을 빼가지고 실전을 걸어 다니다 보면 현장의 느낌을 생생하게 가져요. 발바닥 닿는 거나 공기 흐름이나 주변에 느끼는 장관이나 나무나, 내가 훌떡 뛰어서 나무 꼭대기 잡고 이렇게 소위 매달려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휘청휘청하니까 실제와 똑같이 바람에 내가 막 흔들리는데 현장감이 그대로 느껴져.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것은 걷기 명상 하다가 어느 시점 돼서 걷다가 저 나무 너무 예쁘고 좋다, 또 뭐 좀 꼭 가고 싶다 하는데 한번 혹시나 하고 훌쩍 뛰었는데 그냥 그건 진짜 나무 위로 올라가지는 거야. 근데 그 현장감이 너무 생생. 여기서 저리 뛰어 건너가는데 실제 생동감 있게 건너뛰어서 탁 잡고, 근데 나무가 막 우두두두 막 이렇게 잡히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근데 현장감이 영혼으로 난 걷기 명상을 했을 뿐인데, 막 걸어가는데 바람이 휙 불면 내가 막 추우면 막 이렇게 가려지고 막 이런 어떤 현장감을 걷기 명상하고 산책을 하고 산 꼭대기도 올라가면 그 내려다 보이는 장관이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그래서 이게 바로 산책 명상의 중급이다. 어쩔 때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참 할 때는 에펠탑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무섭더라고. 왜 이 꼭대기, 내가 왜 어쩌다 보니까 에펠탑 꼭대기까지 왔는데, 쫙 내려다 보이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막,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잠깐도 막, 내려오다가 깨서, 이 파이프 잡고 이리 내려오고, 저리 내려오고. 그래서, 이게 걷기 명상의 극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잘 되면, 실전의 유체이탈도 되겠지. 그래서 그걸 뭐라 하느냐? 신족통이라 한다. 신족통은 뭐냐면, 내 영혼을 빼서 벽을 통과하고,
거리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이 현장을 가는데 중요한 거는 법화심이 이게 실력이 쌓여가지고 어느 시점에 신족통을 얻었다. 그러면 심심하면 우리 아들이 어디서 뭐 하는가 보자. 아들을 현장에 가서 보고 이 자식이 그냥 데이트하는데 아가씨한테 잘 말도 못 붙이고 삐적거리는 게 보여. 그러면 그 현장의 내용을 다 기록을 하고 돌아왔는데 실제 아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야. 이게 신족통에 이제 아까 다가가는 거거든. 우리 신랑 올 저녁에 뭐 하나 보자. 오늘 뭐 회식 있다는데 가서 보니까 룸살롱에서 아가씨하고 이제 술 한잔 마시고 있어. 이것 봐. 몇 시, 몇 분, 몇 초, 어느 살롱에서 했는데 돌아와서 근데 실제에서 보면 그게 그대로 사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극기명상의 극치는 우리 생시에서 걸어가는 요거 아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신족통까지 가능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깨달음까지 연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 프로그램에 이제는 국선도랑 단전호흡, 선체조하고 단전호흡을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 방학 들어서 가지고 서서히 내 명상의 10단계를 완성시켜 가는 것이 지금은 일단 목표예요. 자, 명상이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방법, 좋은 점, 실습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목적은 이렇게 됐죠. 걷기를 체험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발걸음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초조하거나 근심스럽거나 바쁘거나 냉정하고 무정한 태도로 걸어갔을 때 초조한 근심을 땅의 주변 사람에게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뇌관을 통해서 모든 걸음마다 평화와 행복과 즐거움, 조화를, 편안함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는데 색, 수, 상, 행, 식으로서 관찰을 하는 것을 산책명상에 집어넣는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감각을 감지하고 집중하는 거, 수라고 하는 것은 촉이죠. 그거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집중한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생각들, 지금 하자면 감정의 흐름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행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정해져요. 즉 다시 말하면 감정의 흐름이 좋다, 나쁘다,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정리가 되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의식의 저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걷기명상의 그 기본적인 기술적인 것은 저렇게 타고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고요. 두 번째, 방아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삶을 깊이 깨닫고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산책을 해야 된다. 자, 요 지금 색수상식과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이따 실습할 때. 그래서 명상을 할 때의 스트레스. 그래서 감정을 관찰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집중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명상의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된다. 근데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우리는 아차 하고 있는 순간에 사실상은 간단한 원리를 놓치고 있었던 거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는 밥을 먹으면 위장이나 대장, 소장이 대장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순리의 이치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음식을 입에 넣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절대 안 그렇다. 안, 이, 비, 설, 신, 의가 전부 다 데이터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입력시켰다가 식이라는 저장의식을 통해서 저장하기도 하고 걸러내기도 하고 이 과정을 지금 우리는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너무 정보가 유출되는 것 같아. 저 양반은 불안해 죽겠네. 막 이게 쪽쪽 왜 스펀지처럼 가져가는 게 느껴져서 불안하다. 자, 그러면 원리가 이게 가르치고 실습하고 느끼다 보니까 눈으로 음식을 먹는 거야. 왜 그렇잖아. 아름답고 멋진 걸 보면 좋다. 진짜 경치 죽인다. 뭐부터 해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 한다. 눈으로 정보력이 음식이 먹어져서 내가 안근 눈으로 그다음 안식 저장의식으로 저장되는데 재밌는 거는 색수상행식을 통해서 인입이 됐다가 제출이 되고 그런다는 게 제출될 때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이미지가 눈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내가 호오락이라고 그래. 호오묵이라고 하네. 호는 좋을 호자지. 딱 하늘에 보니까 껄뱅이네. 하늘에 딱 보니까 수준이 있네. 하늘에 딱 보니까 점잖겠네. 날라리네. 자, 보고서 판단이 들어갔어. 저장식에. 날라리 네까지 하면은 행까지 가버린 거야. 저거 문디네라고 하는 거 이미 생각의 결정창을 내려버려서 시계에 저장했어. 근데 음식을 그렇게 먹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가 막 대나 깨나 막 집어넣고는 교통정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감정의 병으로 나타나고요. 저것이 바로 정화되지 아니한 감정의 골이 좋다. 우리가 흘려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막 좋아. 그러나 문제는 누가 법화심한테 욕을 아주 뒷다 험악하게 했어. 근데 듣는 법화심 가방 나가 죽겠어. 전혀 저거 어떻게 복수하지? 자, 요걸 보고 뭐라 하냐면 안 좋은 음식이 눈기 코로 들어왔어. 근데 얘가 식이 저장을 했는데 요게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됐어. 와, 저녁만 보기만 하면 막 속에서 천불나네 그냥. 근데 자꾸 눈에 띄어 죽겠어. 자꾸 부딪혀.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 못 모르고 말이지. 이 고기인 줄 알고 확 뜯었는데 상해버렸어. 이것이 식중독을 일으키고 있어. 근데 내버려 뒀어. 식중독이 막 쫙쫙 설사하는데 이거와 똑같은 거다 하는 거야. 감정의 상처, 우리의 마음의 아픔, 고통 이런 스트레스들은 뭘로 조정할 건데 아이들이 상처 입고 있어. 아이들이 멍들었어. 마음이 병들었어. 그러면
그걸 뭘로 할 건데 명상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명상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저렇게 결론은 스트레스나 집중력을 통해서 편안함을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 명상, 산책 명상이 됐던 기타 어떤 명상이 됐던 그쪽으로 귀결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지금 하나씩 둘씩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챙겨드리고 있는 중이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필요 없다고? 배우기 싫어? 아니 지금 집중해서 지금 너무 집중해서 듣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 네. 지금 근데 이제 이 말이 되지? 명상을 해서 지혜가 높아졌을 때 그걸 정리정돈을 잘할 수 있는 게 그게 명상의 기술 아닙니까? 아마. 그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명상 기도를 사용해서 지혜로운 인생으로 전환시키는 기술적인 디테일, 섬세하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배워보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본기도법을 평소에 설명했는데 이걸 구체화시키지를 못하는 걸 내가 봤어. 구체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 매뉴얼을 꺼냈어요. 이렇게. 자, 요것도 이제 최근에 좀 정리가 더 된 건데 천수경 하시고 심여장구 대다라니 하락 있죠. 108배 하고 그 다음에 정근하고 사경 독경하고 바람일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서원성취 기도하고 반야신경 마친다까지 했는데요.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은 나머지 요거 부처님과 소통하는 5가지 기도의 명상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님은 무작정 메모지 적으세요. 부처님과 소통하세요. 그러면 그 지혜가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에 관련된 것을 이제 뭘로? 이것으로. 명상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정리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 조금 더 나가? 네. 하셔야 돼요? 지금 주옥 같은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바쁘시면 들어가세요. 아니 이제 요 나머지 학생들은 자 1단계부터 레디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됐으므로 요 1, 2, 3, 4단계는 다음 주에 할까? 시간이 없어요. 가셔야 돼요? 얼른 그러니까 들어가셔야 되잖아.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명상 실습을 걷기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것은 이따가 실습하면서 하고요. 또 걷기 명상 1단계 설명이라고 제목을 적으시면 되겠죠? 걷기 명상 1단계요? 물론 무문관에서 제목은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요것으로 아니 들어가세요. 바쁘신데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오신 것만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자, 이 친구가 산책 명상한 것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붓을 쥐고 그대로 나나. 잘 봐요. 지금 이 친구가 지금 그 명상하는 것을 레포트를 써냈죠. 자, 보실까요? 나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매일 30분 동안 이어폰 끼고 그 육체의 단련 목표로 해서 공원 산책을 하고 있다. 명상을 배우면서 음악 없이 천천히 걸으며 하루 일상과 나를 돌아보는 습관을 키우고자 했다. 산책에 이름을 붙여봤다. 과거길, 현재길, 미래길. 네, 아니 배웠으니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들을 되돌아갈 수 있지만 시간의 길은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명심하면서 나는 소학교 때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해서 나는 트라우마가 있다. 위축되고 소극적이고 내가 나만의 세계 속에서 나가지를 못했다. 그들의 따돌림이 아니라 나의 회피 때문에 아니었을까. 산책하면서 나는 과거의 길을 반대로 걸어보았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울고 나의 주장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 얌전하고 겸손하고 착하기 때문이었을까? 라고 돌아봤다.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나는 이미 과거의 친구들을 용서한 것 같다. 그들을 생각하고 보고 싶기도 하니까 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얼치기 상태로 현재의 길을 걷고 있다. 예, 세련된 중국어를 구사할 수도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할 수도 없지만 이제 이 친구가 외국 사람 같은데 낯선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극복해가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서 그리고 학문에 몰두하면서 실패와 두려움보다 성공의 기쁨에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서 용기와 강인함을 키우고 있다. 내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막연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의 길을 또 산책하면서 생각해 봤다. 얼치기를 벗어난 전문가서 주변을 바라보는 여유와 타인에 대한 대비한 배려를 잃지 않는 성숙한 지성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행복한 사람,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나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평생 배움의 길을 걷는 교수님들처럼 전에는 운동이었던 산책이 패스트에서 슬로우로 바뀌면서 나는 이것이 명상이라고 느낀다. 천천히 걸으면서 하루 일상을 반성하고 되새김하면서 조금씩 자아를 파악해 간다라고 느낀다. 이것이 올바른 명상의 방법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산책의 명상을 지속하면서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 확실한 자아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겠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된 지혜 명상은 무엇일까? 첫째, 그렇습니다. 첫째는 집중 명상이 생략되었으므로 추가할 것. 이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걷기 명상을 한 거예요. 공원을 산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서 내가 가르쳐줬던 과거, 현재, 미래의 길에 대한 명상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과거, 현재, 미래의 산책 명상을 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소학교 때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과거에 내가 적응을 잘 못한 것을 인지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얼치기 상태로 현재의 이 친구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명상의 비법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과거의 길을 현재 얘가 답을 하고 있는.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은 첫째 문제점은 이 친구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올바르게 답안지를 못 쓴 상태로 상처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첫째. 예. 근데 두 번째, 이것을 백홈시켜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정리나 정화가 필요하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미완이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실수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 부분을 명상이 무슨 일을 해줘야 되냐면 정리나 정화를 시켜야 돼요. 정화시켜주고 정리를 해주는 일을 명상에서 꼭 해줘야 될 것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현재 한국에 와서 상태가 중국어, 한국어 문제가 있지만 낯선 세계에 들어와서 새로운 친구 사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성공의 기쁨, 도전에 대한 용기와 강인함을 키우고 있다. 얘가 정리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내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막연한 기대감까지 이제 정화나 정리가 이쪽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미래의 길을 가고 있다. 지금의 산책처럼 얼치기에서 벗어나서 전문가로서의 주위를 바라보고 성숙한 지성인의 길, 행복한 사람,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배움의 길을 가는 것처럼. 자, 여기에서 이 친구 과거의 트라우마를 현재에 자기도 모르게 적응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저항 능력, 즉 말하자면 반대급부,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변해서 적응하려고 하는 약처방문이 나와진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요. 즉 말하자면은 야는 자기도 모르게 썼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저게 답안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 내 눈에는. 다시 말할게요. 어렸을 때의 왕따와 이 상처가 지금의 답을 쓰고 있는 현상은 뭐냐면 전문가가 돼. 그리고 여유와 배려가 돼. 내가 남에게 지탄받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니까 여유도 있고 또 배려도 해주고 또 내가 남에게 피해 있는 게 거꾸로 내가 상대방한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탈바꿈되어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렇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명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평생 배움의 길로 간다. 지성인의 길을 간다. 이게 거의 완벽하게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변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대응책을 양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왕따나 또 그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났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고, 그러나 내가 전문가고 오히려 능력가고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는 오히려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나를 왕따를 놓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나의 전문성에, 거꾸로 나의 배려해 주고 친절함에 자랑하지 않고 실력을 키우는 곳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는 발견을 했고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것에 대한 답안지를 쓰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답안지를 쓰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 이 친구는 이미 마음의 치유가 되어가고 있고 마음의 치유하는 방법을 자기도 모르게 찾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드디어는 과거의 산책은 패스트라고 하는 것은 빨리 그냥 막 뛰다니는 곳에 중심으로 있다가 지금은 슬로우로 바뀌었다. 왜 그러냐 하면 명상하면서 걷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천천히 가면서 하루 일상을 돌아본다는 것이고요. 대책임질하면서 조금씩 자기 자아를 파악해 간다고 느낀다. 이 친구는 전국의 대학 중에서 동국대학교만 명상 공통교양으로서 의무적으로 2학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생각이 이렇게 정리되고 발전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 어디 가서 이거를 이 친구 생각들이 정리되고 자기 스스로가 저렇게 정리해 가는 비법을 찾아내겠느냐 하는 것이요. 여기에 안 왔으면, 이 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대학교 한 군데도 저런 과정들이 없는데, 오직 동대만으로 와가지고 이 친구 생각들이 정리되는 기술을 얻었으니 대박 중에 상대박을 얻었다. 이게 바로 명상기도법의 장점이자 굉장한 효과를 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기도를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다. 자, 부처님하고 소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 보면은 소통 대화 기도법을 하고 있다면은 지혜 기도가 성취되어서 생각들이 정리되고 인생이 정리되고 수행 방법도 나오고 내가 하나하나 길이 정리돼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방향이 정리돼서 이제 따박따박 노력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도는 명상이다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understand, understand. 그래서 이론이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기도와 수행 속에서 이런 식으로 유출해낼 때 우리는 진일보하고 성장할 수가 있다. 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